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70이 넘으면 과연 누구와 함께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고요. 많은 분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 홀로 사는 것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가슴 아픈 현실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함께 살면 갈등이 생기고 홀로 지내면 외로움이 깊어지고요. 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92세 현명한 어르신의 지혜를 빌려 70 이후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장수를 가져다 줄 동반자와 주거 환경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누구와 함께 사느냐의 문제를 넘어 시바는 구간,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70이 넘어가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주거와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자녀들과 합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웃는 부모님들도 자신만의 공간과 생활 방식을 존중받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92세 어르신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하지만 예상치 못한 답을 주셨어요. 요리디오 어르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같은 지붕 아래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어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홀로 지내는 것을 택하거나 혹은 자녀와의 동거를 통해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완벽한 독립은 자칫 고립으로 이어져 우울감과 건강 악화를 부를 수 있고 이서수 자녀와의 동거는 세대 간의 문화 차이, 생활 습관의 불일치로 인해 오히려 마음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지 사이에서 그저 활발하고 의미 있는 공동체와의 연결, 이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어요. 단순히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경로당에 들러 친구들과 바둑 한 판을 두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도 친구들과 함께 할 때가 많고 오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지역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서예 수업에 참여하기도 하시죠. 이 모든 활동이 어르신에게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어르신은 자식들이 매일 찾아와 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한다. 대신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낀다고 하시며 이런 관계 속에서 얻는 안정감과 행복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르신이 나이 든 사람으로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이에요. 서로에게 의지하면서도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통해 외로움은 줄어들고 간케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비단 경로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동네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단골 식당 주인과 안부를 묻는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때로는 동네 이웃과 반찬을 나눠 먹거나 아픈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행복을 얻는다고 해요. 이러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 됩니다. 도움이 생겼을 때 기댈 수 있는 작은 울타리가 되어주고 아픈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풍요로워지는 거죠. 어르신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권위 실은 같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홀로 고립되는 대신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죠. 자녀들도 부모님이 이런 활기찬 삶을 사시는 것을 보면 오히려 마음의 짐을 덜고 더욱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활발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 70 이후의 삶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어르신은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92세 어르신이 강조하신 지혜로운 삶의 비밀은 바로 의도된 동반자 관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동체 활동이 비교적 넓고 느슨한 형태의 관계였다면 우리는 이 의도된 동반자 관계는 좀 더 깊고 개인적인 수준의 연결을 의미해요. 어르신은 자식은 자식의 삶이 배우자가 없거나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대신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반자는 반드시 연인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식사를 하고 취미를 공유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겨줄 수 있는 마음. 맞는 친구나 이웃을 의미합니다. 어르신은 홀로 사는 것이 외롭지 않다면 문제 없겠지만 대개는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 된다면서 이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깊은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실제로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잘 아셨기에 친구 몇 분과 함께 매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가족사나 건강 문제 등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몸이 아프면 다른 친구들이 돌아가며 병원에 동행해주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주기도 한다는군요. 이처럼 서로를 보듬어주고 의지하는 관계 속에서 어르신은 자녀에게 말하기 힘든 고민도 친구들과는 편하게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시며 이런 동반자들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도된 동반자 관계는 꼭 같은 또래의 친구여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동네 작은 카페의 젊은 사장님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그 카페에 들러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르신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장님은 어르신께 젊은 세대의 소식을 전해주고 어르신은 사장님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들려주는 식으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해요. 어르신은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나도 모르게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 생각도 유연해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생겨난다고 하시며 세대를 초월한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어르신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같이만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나이, 성별, 배경을 떠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의도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행복하고 긴 삶을 위한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2세 어르신이 강조하신 세 번째 지혜는 바로 내면의 평화와 자족감 가꾸기였습니다. 어르신은 아무리 좋은 공동체와 훌륭한 동반자가 있어도 경계한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인 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 우리의 행복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거죠.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거나 불안감과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은 이러한 감정들을 스스로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허창한 명상이나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하셨죠. 또한 어르신은 매일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추살기 그날 있었던 작은 감사의 일들을 기록한다고 하셨어요. 햇살이 좋아서 감사하다. 맛있는 밥을 먹어서 감사하다. 친구와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와 같이 소박한 것들을 매일 기록하다 보면 아다보서 어느새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어르신은 자신의 삶이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고 오름에서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평화를 얻으셨다는 겁니다. 더불어 어르신은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은 70이 넘어 처음으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를 꾸준히 연습하면서 어느덧 제법 능숙한 솜씨를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서예를 하는 동안은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붓끝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깊은 몰입과 함께 큰 기쁨을 느끼신다고 했어요. 이러한 취미 활동은 어르신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통해 어르신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얻으셨고 이것이 결국 내면의 평화로 이어졌다는 거죠. 이처럼 외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을 찾고 내면을 단단하게 가꾸는 노력이 70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세 번째 핵심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누구와 함께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어떤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찾아가는가 하는 문제인 거지.
오이는 오늘 92세 어르신의 깊은 지혜를 통해 70이 넘어 행복하고 긴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활발하고 의미 있는 공동체와의 연결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홀로 고립되기보다는 경로당이나 동네 모임, 취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두 번째는 의도된 동반자 관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마음이 통하는 친구나 이웃, 심지어는 세대를 초월한 관계 속에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위안과 기쁨을 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내면의 평화와 자족감 가꾸기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외부 환경과 관계가 주어진다 해도 결국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워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거나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통해 내면을 단단하게 가꾸는 것이 외부의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만드는 핵심이라는 것을 말이죠. 어르신은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과 꾸준한 실천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한 몇 분의 명상 시간, 매일 한 문장이라도 감사한 것을 적어보는 습관, 혹은 동네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용기가 쌓여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된다는 것이 결코 고립과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더욱 깊어진 지혜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의 연계,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70 이후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얼마나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작은 영감이라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하고 따뜻한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어떤 나이든 매 순간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의 황금기를 가장 찬란하게 보내세요.